먼저 의뢰를 해주신 게 LG 이노텍이에요. 오, LG 이노텍. 자, 사신 가격 뭐 지금 크게 멀지 않고요. 오히려 뭐 아주 바닥권에서 사셔가지고 조금 이득 보시고 계신 상황이라 이게 LG 이노텍 사실 올해 통틀어서 보면 사실 뭐 이게 편한 종목은 아니에요. 예. 요즘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사신 가격이 매우 좋을 뿐이지 올 여름만 해도 이게 3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 지금 거의 반토막.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제가 지금 오늘 조금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딴 때보다 좀 못 까불어요. 까불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차분하다고 이 양반이 또 화가 났나 뭐 이러시지 말고 컨디션이 조금 저하됐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지만 차분하게 좀 이어갈 테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마이크를 가능한 한 가깝게 대고서 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잘 안 들린다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귀를 번쩍 세워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야지 뭐 제가 지금 좋은 얘기 드리는데 소리까지 지르면서 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혼도 안 내고 저 지금 그럴 기운도 없어요. 자, 그럼요. 고점 나왔을 때 사면 혼내는 건데 고점 아닌데 뭐 좋은 위치에서 사셨구만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혼용이 막 되니까 차분하게 채팅창에 또 글 올려주시고 사실 반복해서 제 그 시야를 주목을 끌려고 막 그 채팅창에 여러 말씀을 같이 중구부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물론 반갑죠. 고맙고 가끔 근데 우리 식구로 또 오해받고 이러니까 딱 할 말만 딱 올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많이 또 올려주시고 하는 기회를 같이 드려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제가 늘 말씀처럼 드리는 게 왜 지금 얘기하다 삐져나왔는데 시세 난 종목은 50% 정도 밀리는 건 각오해 이거잖아요. 30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 15만 2천 원, 딱 50% 빠졌잖아요. 15만 원 정도가 반 가격, 16만 원대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예요. 올라오면은 약 18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보죠. 자, 그 다음 종목 뭐 할까요? 뭐가 또 올라왔나 보자. 한바가 올라왔군요. 한바. 한올 바이오파마를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난번 그 10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났다가 좀 부러졌는데 얘는 뭐 시세가 아주 완벽하게 났다고 보기 힘들어서 뭐 반 가격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3만 원 정도 내외에서 일단 쌍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될 거고 뭐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관계사 임상이 조금 늦어지긴 해도 실패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뭐 저렇게 10월달 올라갈 때만 해도 목표가 거의 한 6만 원짜리 나오면서 뭐 바이오 중에 제일 기대된다 이랬다가 요새는 좀 조용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제일 좋은 가격 같습니다. 매수하시기에는 여력이 있으시면 지금 사신 단가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조금 더 비중 태워놓으셔도 되겠다 이런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4만 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 목표를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요것도 문제하죠. 요거는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빠졌어요. 사실 제가 이 종목 그 연초까지 막 오를 때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2차전지 쪽에서 이렇게 혼자 날아가야 되는 종목이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몇 달이 지나니까 뭐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뭐 올랐을 때 오르는 걸 기준으로 이 회사가 다시 없이 좋다, 보조금을 받는다 이래가지고서 뭐 좋았지만 그건 30만 원 넘어서 막 날아갈 때 얘기고 지금 12만 원은 사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30만 원 위에서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악몽적인 가격이잖아요. 좀 반 가격 이하로 떨어졌어요. 실적도 당연히 안 따라오죠. 지금 이 종목 지금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에요.
한창 좋았을 때는 얼마나였단 얘기냐? 한 7조, 8조 같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가격 만든 사람들한테 노란한 뭐 일반 투자가님들이 좀 억울할 뿐이지만 그런 랠리를 뭐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7, 8조를 얘가 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숫자가 그런 값을 증명해 주거나 아니면 개런티 할 만큼 숫자가 나왔느냐 보면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매분기 적자가 몇백억씩 나는데 연초에 30만 원대 후반까지 가격을 만들면서 끌어당겼는데 물론 뭐 전해질인가 이런 쪽에서 중국 업체들 빼면은 뭐 유일하게 뭐 서방권에서는 이 회사밖에 없어 이렇게 뭐 룰리를 만들어 갔던 걸로 제가 연초에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숫자가 3분기 동안 안 나오니까 한 4분의 1 토막 가까이 3분의 1? 예,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당장 뭐 숫자가 개선되지 않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비쌀 뿐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사실 2차 전지를 물어보시면 답은 거의 스탠드하게 똑같아요. 1월 말까지 있어보고 IRA 보조금 생각보다 낮은 수준으로 깎이거나 이렇게 되면 반등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답이 없다. 예,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맥이네요. 알맥. 예, 알맥은 이게 제가 이름을 들으면 왜 저는 이렇게 자꾸 음식하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꾸 갈매기살하고 예, 이름이 좀 통하는데 알맥, 소맥도 아니고 알맥입니다. 이 며칠 전에 상한가 한번 쳤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CCUS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인가 재료가 돼서 한번 되게 무슨 아마 테슬라로 추정되는 회사랑 NDA라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 뭐 했다고 사실 내용도 깜깜이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약은 했어요. 근데 비밀 유지 계약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비로움 그런 것 때문에 쫙 하고 한번 이거 테슬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을 친 것 같은데 그 뒤로 그저께와 오늘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니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계약 규모인지 정말 테슬라로 추정은 되는데 비밀 유지 계약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어느 시기 동안 주겠다 이런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파괴적인지 아니면 되게 조금인데 비밀로다가 포장해 갖고 신비로움만 가져오는 건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러면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거의 원위치 될 확률이 높아요. 내용을 알아야 뭘 우리가 기대라고 하지 그냥 비밀 뭐 유지 계약만 맺었어 이걸 가지고 끝까지 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뭐 거래 없이 조금 밀리는 거라 5일선에서 한번 지지받으면 반등 작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알맥을 지금 사신 단가가 아마 최근에 사신 건가? 최근 건 아니네요. 저번에 한번 시세 났을 때 샀다가 엄청나게 물리셨다가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이거를 3만 원대 후반 정도 사셔가지고 2만 1,000원까지 이걸 견디셨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3만 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는데 어쨌든 비밀스럽지만 계약은 뭔가 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오면 3만 3천 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래 없이 뭐 내용 잘 모르겠고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전화 연결돼 있으신지요? 오케이.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신가요? 사마 알미늄. 사마요. 예. 네. 그게 내가 한 5, 6개월 전에 샀나? 네. 7만 5천 원. 20%요. 7만 5천 원이요? 예. 네. 20%. 20%. 이게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한 9만 7천 원까지 가다가 한 10만 원 바라보다 그때 못 팔아갖고
아, 한번 사신 다음에 예, 올라 이제 9만 바로 7천 10만 원, 원까지. 11만 원 정도까지 갈 때 이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갔다 내려왔다가 또 9만 네, 7천 원 왔다가 그래갖고 한 맞아요. 10만 원 되면 좀 없애려고 그랬더니 예. 그때 못 없애니까 계속 내려가네. 아이코, 예. 이게 그러셨군요. 그러더니 한 번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도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손절하시기엔 조금 늦은 타이밍까지 좀 내려와서요. 예. 뭐 손절의 의미도 사실 크게는 없는데 이게 손절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 몇 번의 이제 기회를 노려보셨지만 결국은 뭐 매도 시점을 실패를 하신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려 찍는다 이렇게 됐을 때 고민은 한 그 내려올 때 한 7만 원 깨질 때쯤에 이제 고민을 엄청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난 이제 막 9만 원면서 쭉쭉 내려오길래 설마 더 내려갈까 아우. 하던 게 네. 이게 한 6, 7만 원이면 전저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충. 그래서 거기까지는 근데- 안 내려갈 줄 알았지 또. 네. 근데 뭐 평소에는 얘가 그래도 한 100억대 정도 순이익이 나오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1, 2, 3분기 합쳐서 한 몇십억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적자가 예. 네, 적자에 사실 뭐 장사 이게 없잖아요. 또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알루미늄이 난 이게 경기 민감주가 되려나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잘 아니고 알고 이게 계시면서 지금 구리 가격도 그렇고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게 것들에 대한 배터리랑 우려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이 있고 뭐 배터리랑 이게 배터리 주더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네, 그렇죠. 뭐 배터리 그 외장을 구성하는 외장재 예. 쪽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예. 관련주로 부각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자체가 뭐 올 하반기에 계속 침체를 보이면서 하방 쪽으로 가면서 알루미늄도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예. 업황상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알루미늄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차 전지의 업황 반등을 그러니까 나도 기대해야 그게 되느냐 이런 그렇더라고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가격에서 굳이 파시지 말고요. 예. 한 달 정도만 좀 기다려 보세요. 아.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2차 전지 조금 깨어나면 아우, 전반에서 이차 전지 언제 에너지 깨어나요, 솔루션- 진짜. 아우. 네? 2차 전지 진짜 언제 일어나요, 진짜. 아. 2차 전지는 뭐 조금 시간 걸릴 거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트럼프 취임하고 관련된 예.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세게 안 밀어붙이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음 달 말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선생님한테 듣고 네. 아유, 그냥 내가 진짜 비싼 수업료 치렀다 그러고 없애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그러길래 근데 또 너무 조금 업되시기엔 늦었으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요. 기다리시는 걸로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이거 어려운 종목입니다. 사실 뭐 그냥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게 조금 답답하죠. 사실 실적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채팅창 열심히 한번 또 긁어가지고 말씀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 요거 괜찮던데 아까 보니까 그린 리소스 요거 근데 요 종목 요 재밌는 게 얘는 지금 4일 연속 윗꼬리 엄청 달고 지금 밀리고 그러는데 이 녀석도 5일 전에 한번 이게 제가 알기로 탄소 포집 얘기 나왔을 때 뭐 냉각 관련된 뭐 기술이 있다 이래갖고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200일선까지 4일 연속으로 붙다가 빠지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뭐 5일선 지지만 된다고 하면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탄소 포집 쪽은 뭐 그래도 트럼프나 머스크 쪽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좀 신선하게 나온 섹터라든가 이슈이기 때문에 뭐 딴 거 에너지 믹스 지금 오늘도 보면 트럼프가 취임하면 에너지 믹스상 시일가스나 또 LNG 이런 것 쪽 열심히 캐서 미국의 패권을 뭐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많기는 많은데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CUS 탄소 포집과 관련된 그 세액 공제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거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머스크도 얼마 전에 그런 이제 CCUS 기술 개발과 관련된 또 무슨 경진대회 같은 거 연 적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아직까지 유망한 테마 쪽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보면은 결국은 21,000원대 돌파 각으로 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밀린 건 켜켜이 매물일 텐데 아마 짧게는 5일선에서 한 11선 사이쯤 밀릴 수도 있지만
재반등한다고 보고 탄소 포지션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1,000원 정도의 궁극적인 매도 단가 한번 계획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미사이언스를 올려주셨네요. 이거 오늘 뭐 글쎄요. 저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엄마랑 아들하고 뭐 화해한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것 같던데. 사실 뭐 화해해서 잘 같이 으쌰으쌰해서 끌자 이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화해해서 되면은 사실 예, 막 싸울 때보다 시세는 재미없겠죠, 그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뭐 지난번에 이제 고려아연 영풍 여직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2호로 등장됐던 게 한미 약품 그 엄마와 딸과 또 아들 2명 간의 뭐 지분 경쟁 이런 걸로 나름대로 호가들이 좀 세게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 그 중간에 껴있는 그 아버지 친구분의 지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화해하고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아침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경영권이 안정됐다라는 게 오히려 시장에 조금 호재일 수는 있어도 막 변동이 나오는 재미는 없어지겠죠 앞으로. 결국은 이제 한미약품의 본업, 뭐 비만 쪽으로 근손실 없는 비만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건가부터 해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기술 이전 계약들이 얼마나 이제 꽝이 안 되고 계속 밀어붙여서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한미약품 본연의 어떤 모습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이언스는 재미없고 약품은 조금 올라가는데 어쨌든 경영권 분쟁은 사실은 주가 면에서는 더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재료긴 한데 사실 이걸로 계속 명분 없이 계속 싸워만 되는 건 회사에 이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차라리 다행이야.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만도를 또 채팅창에 예, 관심 정보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단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야 이게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 중에 200에서 위에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네, 지금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정배열 N자형 패턴 뭐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가격은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만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은 제법 났는데 뭐가 손실이 나서 순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 훨씬 올해보다 실적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한 3천억 정도 버는 걸로 기준으로 보면 PER 단위 한 7배 수준이니까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 안 드네요. 4만 5천 원에서 한 4만 8천 원 사이 정도까지 목표가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아이쿠 예, 문자 상담 하려고 했더니 전화 연결이 돼 있으시다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신가요? 셀트리온 15%고 19만 4천 원입니다. 네, 셀트리온. 제가 예, 당분간 하는 동안에는 셀트리온은 오늘이 마지막 예, 상담이길 바라는데 어떻게 매일 걸릴까요, 이 종목은? 예, 참 특이합니다. 예. 뭐가 궁금하세요?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이게 1월 달에 무슨 이슈가 있다고 1월 달까지 가져 있어 보라 해서 가지고 네. 있는데 예,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예, 그래서 네. 오르기는 오를 수 있는가 싶었어요. 아, 이게 사실 시장이 뭐 우리나라 장 자체가 지금 뭐 오를 만하면 오히려 내리고 이런 게뭐 셀트리온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뭐 네, 제가 봐선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특별히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1월 달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 비록 뭐 음봉이 났거나 마이너스가 살짝 났어도 최근에 셀트리온의 N자형 패턴이 전혀 깨지지가 않았고요. 최근에 단기 수급이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현재 지금 물어보신
문의하시는 요 타이밍에 음봉은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밀려도 이렇게 거리 없이 밀리거나 이런 건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 오히려 한 5일 전쯤에 저 대양봉과 함께 19만 9,900원 찍은 예. 그날의 거래량과 양봉을 예, 기대값으로 갖고 계시고요. 최소한 네. 1월 달엔 저 부분 이상 위로 뻗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한 22만 원대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시길 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끝내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였더라? 신세계 푸드네요. 네, 신세계 푸드는 이게 뭐 푸드가 지금 문제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2, 3일 전부터 신세계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 조명을 받으면서 뭐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주초에 신세계 INC 연상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신세계 그룹의 또 하나의 이제 한 종목인데 뭐 지금 푸드가 잘 팔려 뭐 급식이 엄청나게 성공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정영진 그 회장이 트럼프 만나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좀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뭐 정계 진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뭐 확인이 안 된 좀 섣부른 발언인 것 같고요. 만약 다음 달 뭐 우리나라가 혹시 사절단이 가거나 초청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은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겠다.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사실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만났다고 가치가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냥 예, 하도 희귀한 뉴스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트럼프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만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약간 유명한 사람 중에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러니까 최근에 초청장 받은 뭐 회장님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금 한때 아니면 뭐 영원히 나오지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나올까? 5년에 한 번 나올까? 이런 정도의 그냥 예, 재미있는 이슈긴 한데 뭐 글쎄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장 초대장 누구한테 더 갔는지 아직은 뭐 나오면 뭐 반상가 이상 한 번씩은 나오겠지만 그거 가지고 올라가봤자 사실 뭐 취임하고 나면 눈 녹듯이 녹아버릴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 지금은 좋은데 아마 취임 이후에는 아마 거의 소멸될 테마라고 보니까요. 지금 좋고 한 번 더 정영진 회장이 간단한 뉴스에는 한 번 더 반응 나올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 정말 갈지 아니면 뭐 안 갈지 이거 여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 단가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죠. 뭐 저도 이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예, 트럼프 취임식 때 한번 또 갑니다. 이러면 분명히 한 4만 4, 5천 원대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안 만나러 가면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시 3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부채도사처럼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이 종목의 어떤 밸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아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밸류업의 모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10만 원 살짝 높은 가격 정도인데 지금 오늘 조금 빠져서 뭐 9만 9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년 동안 계속 오른 종목이잖아요. 이 제가 최근에 어떤 설명회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 아닙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나와 주주님들한테 배당도 잘해줘 소각도 자주 해. 그러니까 주가가 10배 올랐죠. 예, 만 원도 안 되던 게 3년 동안 10만 원 정도 올라왔으면 얘가 한창 예, 쌀 때 보면 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그래서 그렇지 주봉으로 조금 늘려서 봅시다. 예. 원래 5천 원도 했었고 물론 4년 전엔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이제 만 원 잡을게요. 얼마 전에 10만 원 찍었잖아요. 10배 올랐어요. 3년 동안. 이 주식한테 뭘 더 바래요. 근데 사신 시점이 애매하게도 왜 2, 3만 원대는 안 사고 있다가 10만 원 넘겨 샀느냐라는 건데 10만 원에서 더 갈 거냐. 사실 10배 오른 종목한테 더 기대하는 건 약간 좀 무리죠. 이미 3년 동안 10배 오른 주식한테 야 지금 더 안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사실 조금 실례예요.
이미 일가를 잃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애한테 다만 앞으로도 돈은 더 벌 것이고 주주환원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10배 오른 거에서 조금 더 올라가 봐야 솔직히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일가를 이룬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해서 20, 30 가야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아랫단계에서 조금 밸류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게 될 그런 회사류로 좀 바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완성형 밸류업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조금 시점이 워낙 무르익은 다음에 들어가신 단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삼화전기인데요. 아까 삼화전기 물어보신 거 아니었나? 알루미늄이었나? 아, 그게 요즘 심각합니다, 제가. 예.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비슷한 종목이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조용히 계신 건가? 제가 지금 오늘 뭐 좋아요 이런 거 하나도 신경도 안 썼더니만 뭐 제 시간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지금 거들떠도 안 보고 누르지도 않고 뭐 하이젠 아레는 가지고 한 15% 드셨어도 깜깜하고 솔리드 가지고 한 20%쯤 드셨어도 깜깜하고 야 이거 정이 없구만 이쪽이. 예. 자, 그리고 맨날 오시던 우리 그 존스님인가 젠스님인가 어디 갔어 이분? 예. 이 오늘 얼른 도망갔구만.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삼화전기는 옛날엔 뭐 마그네틱이라든가 히토류 쪽으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좀 같이 갔던 그림이 있었고요. 삼화전기가 아마 MLCC 쪽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가가 이게 조금 높으시단 말이에요. 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40% 가까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사실 이 녀석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많이 빠졌어요. 이 고점이 9만 원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빠졌으니까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인데 그러면 이게 실적이 받쳐주는데도 빠졌냐 아니면 실적은 안 나왔던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빠지기 전 기준으로 본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나왔던 건데 올해 한 200억 정도, 내년도 260억, 내후년 350억 생각해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MLCC 쪽이 최근에 어차피 반도체랑 같이 가죠. MLCC는 혼자 작동하는 애가 아니고 반도체 디램하고 같이 붙어 있는 쌍으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 MLCC 시장만 혼자 난리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지지만 절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값과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의 흐름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급도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데 30% 정도 내면은 들어올 만큼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수급 또 특히나 이제 거래량 쪽에서는 삼화전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안 쳐다보는 종목에 가깝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을 한번 물을 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려면 최소한 30만 주 정도 이상 거래가 실리는 걸 한번 이틀 정도 연속으로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또 있나요? 그렇군요. 테크윙. 단가가 4만 원대 정도 사셔가지고 조금 이제 밀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테크윙이 한번 일본 기준으로 보면 한번 쑥 밀린 적이 있어요. 요날 12월 12일 날 장중에 16% 밀리길래 이게 웬일이야 이랬는데 또 꾸역꾸역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다행히 이게 3만 원이 깨졌다가 바닥 기준으로 보면 한 25%나 들어준 건데 깨진 게 아무래도 좀 찝찝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뭐 뭔가 좀 악재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이제 밀렸다가
뭐 막판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4만 원 정도 내외까지의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그 11월 중순 정도 이후에 200일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200일선 돌파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제가 봐서는 40만 주, 50만 주 이 정도 갖고서는 뚫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500만 주 정도 때 거래량 한번 실려고 하면은 이게 테크윙이 혼자 난리가 날 리는 없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날아갈 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떤 좋은 흐름을 만났을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보면 테크윙이 또 나름대로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4만 원 정도까지의 단기적인 흐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QSI 사실 거래도 없고 이상한 종목인데 근데 요새 그나마 거래가 10만 주, 얘 사실 거래 하루에 한 10,000 주, 20,000 주밖에 안 돼요. 제가 증권 생활하면서 몇몇 개 기업을 탐방을 가봤는데 제 이력에 몇 안 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예, QSI입니다. 제 가봤더니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선배가 사장님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 나온 선배님이 사장님이네 이러고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회사가 이게 이 머리에 쓰는 왜 그 탈모 치료기 있잖아요. 빨간색 그 레이저 다이오드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조금 매출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 요게 또 그래도 레이저 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양자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만나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움직임은 200에서 오랜만에 윗돌파한 다음에 살짝 밀렸지만 오늘 이 장에서 양봉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8,000원대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이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냥 고만고만해요. 매출이 특별히 늘어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적자가 엄청나지도 않고 모회사는 튼튼해서 뭐 재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회사다. 다만 요즘 요 이슈에 조금 움직이곤 있으니까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 그래도 다행인데 10만 주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되게 은둔의 종목이에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그렇게 좀 판단드리겠습니다. YG 플러스 한번 볼까요? 뭐 YG 플러스 지금 뭐 아파트 때 이제 반짝 올랐다가 2배 이상 로제의 어떤 뭐 개인 앨범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 화제성은 좀 아파트 하나 맨 처음에 그냥 나왔을 때보다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을 흥한 종목은 사람이 또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금방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YG 플러스 뭐 그랬죠. 사실 지금 블랙핑크도 뭐 개인은 다 따로 움직이잖아요. 뭉쳐서 할 때.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아마 뭉쳐서 콘서트가 몇 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YG 플러스와 YG 엔터의 실질적인 수익이 좀 기대감이 있을 테니까 제가 봐서는 뭐 지금 가격이 다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내려왔으니까 기회는 다시 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3,500원 정도 밑에서의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봄쯤에 합체되고 나서 뭐 중국 콘서트라도 만약 잡힌다 그러면 아마 큰 상승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